줄을 갖다 대는 게 대칭되게 갖다 주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영상이 끊겼었는데,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촬영 중인데 뭐 끊기게 되네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솔직히 녹화해서 올린다든가 이것보다는 그냥 실시간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아직 구독자 수가 뭐 얼마 없다 보니까 바로 실시간은 안 되나 봅니다. 그것도 뭐 유튜브는 자격 요건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그 뭡니까, 그 뭐지, 아프리카 TV 그걸로도 하려고 했는데 뭐 용량이 없어서 그랬는가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저거를 했죠. 녹화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 작은 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요 두 개로 해서 끝을 내겠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일단 800방까지는 했고요. 이제 요 알짜리 구멍, 지금 이게 그 알짜리가 밑길이 구멍이 관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워낙 작다 보니까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0.5mm 길이 날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저한테 0.5mm 길이 날이 없을 겁니다. 아마 0.6일 거예요. 노기스를 가져와야 되겠네. 잠깐만요. 예, 0.6mm입니다. 그리고 이 알짜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알짜리하고 요 발, 남발이라고 해야 되죠. 조각발이 좀 굵게 나와 있다는 거는 이거 초알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그냥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주판바가 필요한데, 요 좀 크네요. 지금 제가 이게 1.2mm 짜리를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한 0.8 정도 들어야 되지 싶거든요. 그래야 부담 없이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 이게 뭐 1.1mm 이래 되나요? (0.8짜리가) 있으려나? 있어야 오늘 깔끔하게 해버리는데, 이게 왜 알짜리를 손을 봐야 되냐면은, 한번 정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이게 알을 물릴 때 알이 경쾌하게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왠지 뭔가 끈끈하게 뭐 끼어 있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좀 세게 밀어 넣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주판바 요거면 되겠네. 그러면은 초를 바닥으로 꺼준다고 해야 되나요? 꺼지면서 알이 자리에 앉게 되면은 아래 테이블 면이 고르게 평면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제 됐으니까 제가 구멍
관통되는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이 뚫을 때 이 그 각도에 대한 방향도 잘 해줘야 되고, 침을 살짝 묻혀주게 되면 더 잘 뚫립니다. 그래서 살짝 뚫렸어요. 캐드상에서 0.5mm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면만 긁어준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0.6mm면은 그 차이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그냥 잘 뚫려요. 이 뚫으면서도 결국 그 핸드피스 속도는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돌리면은 길이 날 또 망가질 뿐더러, 이게 내가 바로 구멍을 바로 각도를 맞췄나 못 맞췄나 여기에 따라서도 이게 뭐 구멍이 다른 데로 향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속도는 뭐 좀 너무 고속이 아닌 저속으로 해서 살짝 까딱까딱 그 스위치를 밟아주면은 그 위치를 또 찾아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찾아서 들어가는 거는 요행수입니다. 그래서 요행을 바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요 사각 안쪽에 그 구멍을 뚫어주면서 밀려난 깍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줄로 한번 살짝 해줍니다. 이거 깍지 이런 부분 그 보통 또 이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때문에 그 가랑을 돌리는 경우 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랑 돌리는 거는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랑은 그 돌출대에 나와 있는 거 터실터실한 부분, 그거를 마모시켜 줄 수는 있지만은 그 평면에 가깝게 작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눈에 안 보이는 부분, 걸고 나면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해도 그 부분으로 해서 그 왁스 사출할 때 그 걸리는 부분이 된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그 평면 반듯한 줄로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밀었고요. 자, 이제 그 줄과 800번 사포로 해서 다 해줬고요. 그 다음 작업은 고무바와 철솔, 그리고 고무바와 요거 바람개비와 철솔, 황동솔이 가격이 조금 비싸고 뭐 때가 묻는다든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얀색 철솔보다는 나아요. 그 낫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직접 느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고무바도 옛날에 까만 거 그 좋은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재료상에 뭐 있는 것 중에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거를 가져와서 하는데, 까만 거 한 통에 뭐 5개인가 들어있는 거, 4개인가 5개 들어있는 거, 그게 좋았는데 그게 요즘 안 나온다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요 다시 갈아주는 거는 고무바를 치려고 하니까 깍지가 조금 밀려 나왔네요. 그대로 됐으면은 이제 밉니다. 고무바 칠 때는 조금 속도를 높여도 돼요. 자, 요렇게 그 경기가 나옵니까? 좀 또 확대를 시켜야 되나? 아이씨.
자, 요렇게 보이시죠? 야, 이거 촬영하는 것도 사람 성질배리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쭉 하기 좋은데,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뭐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 부분이 둥그스름하게 닿지 않게끔 잘 해서 돌려주고요. 요거 하는 거는 좀 확대를 해야 되나? 잘 볼 수 있도록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은 제가 이 화면에 담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물건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확대를 하니까 조금만 위치가 뭐 바뀌면은 밖으로 튕겨 나가더라고요. 화면에 안 담겨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흠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보입니까? 여기. 그래서 요 면을 보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게 기포가 있나 없나 이 확인을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냥 거친 빼바로 해주게 되면은 기포가 있어도 다 감춰집니다. 육안으로 대충 됐네. 그래서 원본 시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초짜들은 사포로 그냥 끝내기를 원하죠. 왜?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건 시야기 하고 오너한테 줄 때 뭐 기포가 있으면 그거 일일이 다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깨끗하게 보이도록만 사포질만 해서 주는 거는 나중에 고무가다를 째고 주물을 쏘았을 때 그 고무가다는 정직합니다. 기포가 있으면은 사포만 했다 이러면은 원본 봤을 때는 기포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기포가 그 자리에 계속 기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원본상에 기포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기포가 나올 때는 원본상에 기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줄질을 안 했나? 줄질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어디 갔나 줄이. 그래서 결국 원본은 이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 생산 과정에서 훨씬 많이 손이 간다는 거. 그걸로 해서 생산성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재는 많이 들어가고 인력 또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생산 단가를 조절하는 거는 이 원본 작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원본 기사들이 제대로 되는 원본 기사들이 완전히 그냥 시세가 똥값이 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공장 오너들이 뭐 비싼 원본 기사 안 쓰겠다는데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 비용이 많이 생기더라도 일단 금액적으로 뭐 실탁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해봐야
그 이해시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비싸서 안 되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직원이 한 사람, 그 생산 현장에 직원이 한 명이면 모르는데 여러 댄다면은 그에 대한 그 파생되는 병폐라고 해야 되나, 효과라고 해야 되나,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뭐 원본을 광을 낸다 뭐 이런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생산에 그 최소 시간 빠르게 작업할 수 있고 손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광통에서 파우를 칠 정도로 광을 내면은 또 면이 뭉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원본 기사들이 어떤 물건은 하루에 한 개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나중에 생산 속도나 생산성에 맞춰서 그 비용이나 어떤 시간적인 절감을 위해서 물건을 하나를 완성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간은 할애를 해야 됩니다. 자, 됐고요. 지금 이렇게 면을 깔끔하게 썼는데 여기에 어떤 이 바람개비를 댄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은 무의미해요. 근데 이게 이거와 이거의 용도는 줄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줄로 작업은 했는데 그 모서리 부분 깍지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안쪽에 이런 부분 살짝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고 그 모서리 부분에 깍지가 밀려서 그 붙어 있다 할 때 털어주는 거. 그리고 철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쪽에는 이걸로 한다면은 이것도 어떤 빼빠의 효과가 돼요. 그래서 모서리를 깎아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약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 이런 데를 깎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이 황동 철솔로 돌려서 해줍니다. 이 안쪽은 모서리를 조금 죽여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원본 작업을 해왔던 분들은 어떤 기구를 어디에 쓰는지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 황동철소를 대죠. 그래서 이렇게 솔이나 이런 거를 쓸 때는 결국 틈 사이나 이런 줄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부분에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걸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뭐냐면은 주판바로 알자리를 정리를 안 해준 겁니다. 철소를 돌리기 전에 하는 건 맞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돌릴 때는 주의해서 해갖고 알짜리만 돌린다 생각하고 싹 한번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분명히 이거는 초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요 발자리를 그 발자리 밑으로 꺼진 상태에서 돌려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돌리면은 이 그 조각발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서 일단 먼저 이렇게 기울여서 걸고 넣어보고 탁 해서 들어가나 바닥에 닿나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핸드피시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넣고 빼고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돌고 있는 상황에 넣으면은 이 바닥에 닿지도 않고 발을 파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다. 꼭 구멍에 넣어서 바닥에 살짝 닿았다 싶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돌려서 360도 돌려서 한번 다듬어 줍니다. 결국 이거는 주물에서 막혀서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조금 힘을 주고 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이 알짜리 면을 지저분하게 끼어 있는 거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준다는 생각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래 하고 이렇게 털어줘도 되고 아니면 한번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이 몇 시인데 야 요즘 일이 없기는 없나 봅니다. 벌써 퇴근을 하네요. 지금 몇 시야? 어우 시간 한참 됐네요.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면을 일일이 다 갖다 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본 시야기 작업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면이 깨끗하죠. 바짝바짝. 알짜리도 정리 다 했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일하는 스타일은 이 그 시야기하고 빼빠 처리하고 핸드피스로 빼빠말이나 그 이 바람개비나 황동솔 작업하기 전에 제가 줄기라고 하는 그걸 그 댐을 해서 달아요. 어느 위치에 해야만 초도 잘 나오고 나중에 절단하기 좋은 위치인가 그걸 하고 나서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관까지 기본 관까지 내고 나면은 댐을 한다고 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시 뿌얘져요. 그리고 강도도 약해지고 살짝 무르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저는 줄기를 떼우고 나서 그 다음에 철솔질이든 뭐 이 그
바람개비 브러쉬 지리던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면 마찰로 인해서 이게 좀 강도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두꺼워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얇은 거 그리고 이렇게 이게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벌어지죠. 아이고 이런 게 그 강도가 약하다면은 고무를 익힐 때 누를 때 아주 얇고 이러면 이게 변형이 옵니다. 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다 작업하고 나서 댐까지 하고 나서 이 브러쉬나 그 다음에 황동 솔이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합니다. 두 번 해줘도 상관없어요.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줄기를 떼우고 나서 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황동솔의 용도는 뭐 뒷거리라고 하는 깍지를 틀어주기도 하지만은 마찰로 해서 좀 강도를 좀 더 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고무가드를 찌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편하게. 아주 조심조심해서 얇은 거 이거 휘어지면 어떡하냐. 고무가다 성형 상황에서 이게 휘어져서 나온다면 초 뽑을 때 물건들이 다 휘어져서 나와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일이 다 고르게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줄기를 다 떼우고 나서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원본 시야기 한 거, 작업한 거, 그게 끝입니다. 뭐 물론 이것도 시야기를 다 했다면은 여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조립을 해서 오므려서 나중에 여기 원터치로 해서 걸어서 귀고리가 된다든가 하겠죠. 딸랑딸랑. 그죠? 요렇게 해서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봐주신다고 감사했고요. 좋아요, 구독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찾아주시는 만큼 제가 실시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해드릴 수 있으면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